예, 저희가 준비한 6위와 8위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종용,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녹음 파일이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새롭게 공개되면서 야당에서는 대장동판 블랙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준비했던 여러 얘기 중에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당시 성남도공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못지않게 실세로 자리매겼던 유한기 전 본부장 얘기, 대화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한번 길게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유동규 있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내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죽고 만나십시오.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저 해줄게.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오늘 현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사랑이야. 아주 꼬리 아닙니다. 그냥 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시 제가 살 붙여올까요? 아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네. 그러고. 정치권을 얘기하는지 그쪽 제가 얘기한 지휘부 쪽인지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쪽 라인이겠지. 유동규가 속해 있는 다 그쪽이지. 그러니까 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아니야, 테니까 알아서 안 된다니까. 한다는데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그게 나도 아닙니다. 환장하겠네. 그게 아닙니다. 알아서는 여태 제가 두 자리 있었지 않습니까? 알아서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견딥니다. 이쪽 판단은 사장님보다 제가 더 오래 있었고 그래서 더 잘합니다. 저희가 한번 길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채널에 단독 보로 알려진 저 녹음 파일. 최병호 의원님.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른바 대장동판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 녹음 파일 내용을 잠시 떠나서 황무성 전 사장이 당시에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그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녹음 파일을 그러니까 녹음하기 전에 전후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저기서 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실은 2달 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달 전부터 본인이 저런 압박을 받았고 그런 압박은 결국 유동규 씨나 아니면 유동규 씨 윗선 당시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 쪽이나 이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황무성 전 사장을 퇴진시켜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황무성 전 사장은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제 그것도 더군다나 자기 부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 밑에 본부장이란 말이죠. 본부장이 와서 자기한테 물러나라. 그러면서 그 윗선 얘기. 윗선이라는 게 결국은 뭐 그 이재명 성남시장을 저는 의미한다고 보는데 예. 윗선한테 그 물러나라고 그 지시를 받아서 자기 상관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이재명 시장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부터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자기 부하 직원이 와서 자기 보고 물러나라고 하니까 아마 대단한 모욕감 뭐 이런 거를 느끼지 않았을까. 뭐 당황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모욕적인 그 어떤 처사를 당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그 이른바 황무성 전 사장 찍어내기가 뭐 이제 잠시 뒤에도 좀 만나볼 테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영향, 파급력을 좀 어느 정도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요. 일단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게 그 황무선 전 그 사장이 본인이 녹음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는 녹취록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녹취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저희도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녹취록을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럴 때 그 녹취록을 저희는 100%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이라는 것은 본인이 작성했을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유리할 때만 녹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전후 사정이 다 담겨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황무선 전 사장의 그냥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본인이 그 당시에 뭔가 억울하게 탄압을 받는 이미지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근거로 해서 저 녹취록을 낸 것뿐이라면 아직까지는 이게 뭐 이재명 지사와 뭐 관련이 있다라는 게 드러난 것도 전혀 없고 다만 이 녹취록이 검찰에 뭐 제출이 됐고 검찰에 확보했다고 하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나오겠죠. 하지만 이 상황만 가지고서는 저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만 가지고는 사실 혐의가 입증되는 사례는 별로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의 시각은 이 녹취록이 40분 정도인데 녹음 파일이 뭐 저 육성은 유한기 전 본부장과 그리고 황무성 전 사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찍어내긴지 혹은 이재명 후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까지 대장동 의혹 수사가 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녹음 파일 속에는 구체적인 윗선이 등장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랑은 만났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할 경우는 아닌 것 같아. 사장님 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사장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너무 순진하세요. 너무 모르십니다. 이걸 너무 모르세요.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들었던 내용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계속 언급했다. 정유 성을 땄고요. 시장님이라고 7번 등장해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정말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뒷배에 있었는지 이 얘기가 녹음 파일에서 일단 등장을 하거든요. 그 이제 녹취록을 보면은요, 보통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그냥 육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제가 지금 얼핏 듣기에는 그 이걸 녹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이 황무성 사장 입장에서는 그전에도 계속 모욕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내가 그 어떤 방식으로든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녹취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목소리에 나오는 그 본부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로서의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이재명 시장이 지시에 의해서 황무성 사장이 그만둔 게 아닌 거라는 어떤 그 정황적인 그 증거로서의 가치는 되게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검찰의 수사가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갖고도요,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설계했다고 하는 이 대장동, 그 첫 번째 움직임이 황무성 사장을 그 일단 제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이른바 그만두게 하고, 찍어내기 하고 뭐 사퇴 조공, 네. 사퇴 압박 이런 단어. 그런 걸로 해서 이 사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유동규 본부장이 장악하는 걸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이 화천대유 천하동인에게 이 모든 돈을 몰아주는 여러 가지 방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수사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수사 가치가 높다 혹은 장 변호사님 생각은 아까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고,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그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7번이 등장하는데 뭐 그럼에도 직접 증거 혹은 이거는 황무성 전 사장의 일방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아직 없는 셈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아니 근데 이 녹취록에 황무성 지금 사장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한기 씨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러죠?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유한기 본부장이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다 들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왜 일방적 주장이라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황무성 전 사장은 바로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한신공영 사장도 하고 동부건설 사장도 하고 아주 이 건설 쪽에서는 오래 30년 동안 일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창립되면서 모셔온 분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임명장까지 주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분입니다. 자, 성남시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성남시 산하의 가장 큰 지금 공사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분이 갑자기 와 사표를 내는데 이재명 지사는 내가 이 사람이 왜 사표 냈는지 몰랐다? 이런 혹시 시장이 있을까요? 자기가 임명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긴 사람이 갑자기 와 사표를 낸다 그러면 당연히 왜 쓰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안타까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능한 시장이죠, 이거는. 왜냐? 산하에 있는 사장이 사표를 쓰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쓰는지 몰랐다는 사람이 과연 올바르게 업무를 챙기고 있는 사장입니까? 시장입니까? 그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주변 사람은 좀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유능한 시장이 일 잘하는 이재명이다. 라는 게 트레이드 마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일 잘하는 성남시장께서 어떻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갑자기 1년 3개월 만에 사표를 쓰고 왔는데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직원들을 불러서 도대체 왜 황 사장이 사표 쓰려고 그러냐? 경위를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웠다 이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아마 이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일단 해당 녹음 파일에 따르면 저희가 사실관계 하나만 짚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시장 혹은 시장님이라는 단어는 유한기 전 본부장과 황무성 전 사장의 말을 합쳐서 7번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최배목 의원님, 근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황무성 찍어내기에 성남시 감타관실까지 동원이 됐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2월 달에 저게 2월 6일 날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2월 6일 날 이제 유한기 당시 본부장이 사장님 사표를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3월 달에 퇴임을 했다고 하죠. 예. 그 중간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번 정도를 감사관실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황무성 전 사장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은 황무성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긴 했지만 뭐 물러나겠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자꾸 뭔가 그 번복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감사관실을 통해서 또다시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것 이건 과연 누구의 지시로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황무성 전 사장을 압박하는 것 이것도 누구의 지시로 가능했겠는가. 그러면 그건 두 개의 교집합을 보면 성남시장 외에는 달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유한기 전 본부장은 자 오늘 사표를 안 내면 전하 사장님이나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이 성남시에 누가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성남시장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뭐 몇 번 언급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그 녹취록을 보면 당시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실세였고 그다음에 그 유동규라는 사람의 배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걸 저는 그대로 정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종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는 사실 지난주 국감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초대시 성남도시공사의 사장 황무성 씨 알고 계시죠? 네. 1년 2개월하고 그만뒀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그만두게 했습니까?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 또 유한기 본부장도 사실은 일부러 저희가 채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 잘하길 바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한기 내지는 유동규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만두게 종용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극상이죠, 뭐 이거.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사람 지사님 이거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는 황무성도 그렇고 유한기 씨도 그렇고 다 외부 전문가를 일종 영입한 것인데 그 역량을 평가받아서 포천에 가서 잘하셨으면 그것도 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유동규 씨 임명에 이재명 후보 입김 작용했다고 한 이유가 있었나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사퇴 압박 온 건 맞으세요? 예. 장 변호사님, 뭐 일단 어제 오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그제 저녁부터 해당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고 언론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 측은 100% 뭐가 나올 건 없을 것이다. 황무성 전 사장 이른바 찍어내기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대장동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의혹이 나온 적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이제 100% 나올 게 없다라고 자신감을 비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황 전 사장의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거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고발 사주 의혹에서 나오는 지금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의 그 녹취록이 있어요. 거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면 또 분명히 또 야당에서는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녹취록도 수사를 거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듯이 이 녹취록도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내용에도 윤석열 이름 석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뭐 수사 잣대를 등일하게 들이밀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치권에서도 그런데 공방은 커지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자 이상으로 가면요. 거치가 꽉 딱 임기에 정말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1급 이상 공무원은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모든 조직의 최고위층은 항상 그 정보적인 책임까지도 지는 겁니다. 오늘 한 여당 의원은 1급 이상 공무원은 나가라면 그냥 나가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님이 국회의원 하시면서 약간 감각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급 이상에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진해서 사실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죠. 저런 식으로 강요하거나 예를 들어 모욕감을 줘서 압박을 가해서 자른다. 이거는 나가는 게 아니라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범죄예요. 만약에 이게 범죄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그 블랙리스트 범죄 외에 범죄라고 하면서 수사하고 구속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좀 너무 억지 주장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 황무성이 퇴임 인사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다음에 외부 인사라 적응 안 되는구나 싶어 다시 뽑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본인이 임명한 사장이에요. 근데 퇴임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왜 퇴임하시냐고. 아니면 사실 그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안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그날에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를 않고 그냥 왜 퇴임하지 이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